여기 요걸 이제 만들어 보는 거죠. 여기 이제 요 사각형이 먼저 들어가 줘야 되겠죠. 요 사각형 먼저 그려볼게요. 요 사각형도 마찬가지로 일단 대강 그려요. 여기다 입력에 그리기 꾸러미에서 직사각형을 이렇게 클릭하고 직사각형을 마찬가지로 대충 그려주세요. 직사각형을 이제 대략 그려주고 그 다음에 직사각형을 갖다가 뭐 하는 거죠? 더블 클릭 하시거나 해서 직사각형에 대한 개체 속성을 들어가시는 거죠. 들어가셔서 일단 요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요 사이즈는 요거는 이제 그 110에 50으로 되어 있죠. 요 사이즈 오른쪽에 보면 나와 있죠. 크기는 110에 50이에요. 이건 그래서 너비는 110을 주시면 되겠고 높이는 얼마야? 높이는 50이죠. 50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채우기 색깔은 아무 색이나 주시면 되겠고 이제 색깔은 이제 출력 형태처럼 노란색 계통으로 주셔도 되고 아니면 전혀 다른 색깔을 주셔도 되고 저는 주황색을 한번 줘볼게요. 주황색 계통으로 줘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죠? 선탭에서 이번에는 이제 얘도 마찬가지 모서리 곡률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는 직각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게 뭘로 돼야 될까요? 이 모양처럼 나와주려면 이 모양 나와주려면 이번엔 둥근 모양이죠. 반원이 아니고 둥근 모양이에요. 이번에 둥근 모양을 선택해 주시고 그래서 기본 탭에서 사이즈 설정했고 채우기 탭에서 색깔 설정했고 선탭에서 요 사각형 모서리 곡률을 설정해 준 거죠. 이렇게 하고 설정 누를게요. 들어갔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 그 그림메쉬 개체하고 그림 개체가 들어갈 사각형이 이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여기 들어갈 거 이제 그림메쉬 개체가 되는 거죠. 바로 요거 자율주행차라고 나와 있는 요 내용이 바로 그림메쉬라는 건데 그림메쉬는 이제 이렇게 글자에 좀 이렇게 시각적인 효과가 적용되어 있는 걸 말하는 거죠. 자, 요거는 또 입력으로 가요. 입력에서 이제 입력에 보면은 글맵시라고 있어요. 글맵시. 자, 일단은 글맵시 개체는 커셔를 하나 찍어주세요. 여기 본문 영역 아무데나 커셔. 아까 엔터 쳐가지고 이제 문단을 빈 문단 만들어놨죠. 여기 아무데나 찍어주세요. 여기다 집어넣은 다음에 가져오기 하면 되니까 일단은 여기 빈 문단 본문 영역의 빈 문단 아무데나 하나 찍어주시고 4번 밑에다가 그죠? 이렇게 한 다음에 입력의 글맵시 아이콘을 클릭하는 거예요. 입력의 글맵시 아이콘을 클릭해서 이제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오냐면 글맵시 만들기라고 나와요. 여기서 이제 내용에다가 입력하는 거죠. 자율주행차. 내용에다가는 자율주행차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글맵시 모양은 뭐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육각형. 여기 이제 펄럭이는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이렇게 클릭하고 들어가서 글맵시 모양 옆에 드랍 버튼 클릭하고 들어가서 알맞은 모양은 찾아요. 굳이 이름으로 안 찾아도 모양이 바로 보이죠? 지금 펄럭이는 모양 물결 2가 되겠는데 그 앞에 보세요. 얘가 바로 육각형이죠. 모양이 바로 보이죠? 같은 모양을 찾아주면 돼요. 제시한 모양과 같은 모양을 찾아서 적용하시고 그 다음에 글꼴은 어떻게 해요? 글꼴 여기 제시된 글꼴은 뭔가요? 굴림이에요. 굴림으로 주시고 글꼴을 굴림으로 주시고 여기까지 일단 글맵시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까지만 해주세요. 내용하고 글맵시 모양하고 글꼴만 설정해주세요. 이때 줄 간격과 글자 간격은 건들지 마시고 요 내용과 글메시 모양과 글꼴만 일단 1차로 설정을 해요. 설정한 다음에 설정을 눌러줄게요. 눌러주니까 이렇게 아까 커셔가 있던 위치에
글맵시 개체가 들어갔죠.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일단 자, 들어가면 되는데 문제는 어떻게 집어넣든 간에 얘가 뒤로 숨어버려요. 얘가 원래가 숨어버리는 친구. 얘가 제가 아무리 설정을 하고 해도 얘가 뒤로 숨어버려요. 얘가 지금 뒤로 숨는 속성을 가지고 있죠. 내가 앞서 그린 도형에 뒤로 숨어버리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가 그래서 이걸 갖다가 편집해줘야죠.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사이즈도 맞춰줘야 되고 그 다음에 색깔도 맞춰줘야 되고. 그래서 일단 이렇게 1차로 집어 넣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요.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개체 속성 대화 상자가 다시 나오죠. 그래서 여기 마찬가지로 대강 나오게 한 다음에 다시 개체 속성에 가셔가지고 2차 편집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온 놈을 갖다가 뭐 하는 거예요? 요 개체를 더블 클릭을 하는 거예요. 더블 클릭하시면 개체 속성 대화 상자가 나왔죠. 일단 기본 탭에서 뭘 할 수가 있을까요? 기본 탭에서 사이즈는 지금 어떻게 돼요? 50에 30이죠. 높이는 50으로 주시고 높이는 30으로 주세요. 30으로 주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바로 봄과의 배치가 되겠는데 이번엔 또 어울림으로 되어 있네. 어울림을 갖다가 아까처럼 이렇게 그래프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프로 봄과의 배치를 갖다가 그래프로 설정해 주시고 이러면 이제 앞으로 나와요. 설정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이제 앞으로 나왔고 앞으로 끄집어내도 약간 이제 앞으로 뒤로 숨지 않고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일단 여기까지 만들어 보시죠. 한번. 이게 끝은 아닌데 일단 앞으로 나오게 했고 그 다음에 크기를 조정해 놨죠. 개체 속성 대화 상자에 들어가셔가지고 자, 기본 탭에서 이렇게 사이즈 즉 가로 세로 너비 높이하고 이제 봄과 배치 관계를 갖다가 앞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 있는 나비 모양 얘를 클릭해가지고 그래프로 나오게 해주신 거예요. 빨간색으로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서 뭐라고 해놨냐면 글꼴 굴림 빨강 해놨죠. 빨강이 바로 요 글배시 개체의 색깔을 말하는 거죠. 요거는 자 개체 속성 들어가셔가지고 개체 속성에 들어가셔가지고 채우기 탭으로 가세요. 채우기 탭 개체 속성에 채우기 탭에서요 면 색깔을 갖다가 파란색으로 해놨죠. 파란색을 갖다가 빨간색으로 바꾸세요. 빨간색 마찬가지로 여기 밑에 보이는 표준 색상에서 고르시면 돼요. 여기 빨강이죠. 그 옆에는 뭐요? 주황이죠. 그죠? 빨강 선택하시면 되겠고 면 색깔 빨강 적용하시고 설정 눌러주시면 빨강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하시면 이제 글매시 개체는 완성이 되는 거죠. 이제 됐어요. 이제 그 다음에 넣으셔야 될 건 뭘까요? 바로 옆에 그림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림은 넣어보셨죠? 그림을 넣을 건데 문제는 얘도 그림도 뒤로 숨어버려요. 집어넣으면.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림 위치는 이제 ITQ 폴더 안에 픽처 폴더 안에 들어있는 로고 이버를 가져와서 넣어달라는 얘기고 마찬가지로 문서에 포함을 해달라는 얘기고 크기는 40에 30 그 그림 효과 회색조를 주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거는 입력의 그림이죠. 입력의 그림으로 가셔가지고 그림 넣기 대화 상자에서 이 그림이 어딨죠? 문서 폴더 안에 ITQ 폴더 안에 픽처 안에 있겠죠. 픽처 폴더에 있는 내용 중에서도 로고 2번 맞죠? 로고 2번을 클릭하시고 요걸 꼭 확인해 보세요. 문서에 포함. 이 문서에 포함 체크가 되어 있죠. 요 체크가 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해 주세요. 여기 보면은 분명히 여기 해놓고 로고 2번 해놓고 뭐라고 써놨죠? 문서에 포함을 해달라고 되어 있죠. 이 문서에 포함이 바로 이 문서에 포함이에요. 요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열기 눌러주시면은 마찬가지로 그림을 갖다가 드래그 하시면 되겠는데 그림을 드래그해서 넣어주니까 뒤로 숨어버려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땐 그래서 약간 삐져나오게 밖으로 삐져나오게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그려놓은 다음에 얘를 갖다 이제 이 그림을 갖다가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편집해 달라는 얘기죠. 그죠? 그림을 이렇게 그려 넣어 주셨고, 그림에 대해서 이제 뭘 해주면 될까요? 그림에 대해서 그림을 갖다가 그림을 이제 일부러 여기 바깥쪽에다가 이렇게 잡기 편하게 일단은 어차피 뒤로 기본적으로 숨는 친구니까 잡기 편하게 바깥쪽에다 잡기 널널하게 그려주시면 더 좋겠고, 요 그림을 더블 클릭해요. 자, 더블 클릭하면 뭐가 나올까요? 요 그림을 편집할 수 있는 객체 속성 창이 나오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객체 속성의 기본 탭에서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이 그림의 사이즈 얼마예요? 40에 30이죠. 너비는 40이고 높이는 30이에요. 그리고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뭐가 돼야 돼요? 아까 글매시 객체처럼 본문과의 배치가 그래프로가 돼야 돼요. 그래프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설정 눌러주시면 앞으로 나왔죠. 앞으로 나오게 되고 이렇게 나왔어요. 일단 여기까지 만들어 보시죠 한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에다가 뭘 해주시는 거냐면 그림을 더블 클릭해요. 더블 클릭하고 이제 기본 탭에서 요거 사이즈 설정해놨고, 본문과의 배치를 세 번째 거 그래프로 해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뭘 확인하셔야 되냐면 바로 그림 탭입니다. 객체 속성에 보면 그림 탭이 있죠. 그림 탭에 가셔가지고 문서의 포함 체크가 되어 있고, 바로 문서의 포함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 밑으로 보면은 뭐가 있냐면 그림 효과라고 있어요. 그림 효과에 가셔가지고 회색조를 클릭하세요. 그림 효과의 회색조를 클릭하셔가지고 설정을 누르세요. 그럼 그림이 이제 회색조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갖다가 이렇게 설정하신 내용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다 완성시켜 주셨고, 이 그림에다가 뭘 하라고 되어 있냐면 바로 하이퍼링크라는 걸 걸어 달라고 되어 있죠. 하이퍼링크가 뭐야? 하이퍼링크는 클릭하면 넘어가는 거죠. 어디론가 넘어가는 건데, 여기 이제 여기서는 얘를 클릭하면은 여기로 넘어가게, 바로 문서 작성 능력 평가에 스스로 운전하는 자율주행차 제목에 설정한 책갈피로 이동하라고 되어 있네요. 요거를 이제 만들어주는 거죠. 아니면 이렇게 특정 위치로 가도록 한다거나, 얘를 클릭하면 어떤 문서가 뜨게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웹사이트로 가게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클릭하면 뭔가 나오는 거예요. 클릭하면 뭔가랑 연결된다는 소리죠. 그런 내용이 바로 하이퍼링크가 되는 거고, 그런 하이퍼링크를 이렇게 걸어달라는 얘기예요. 하이퍼링크 걸어주시는 거는, 자, 그러면 하이퍼링크 하는 거 해볼게요. 여기서는 문서 작성 능력 평가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면, 여기 지금 두 번째 페이지에 이걸 만들고 계신 중이죠. 세 번째 페이지에 이제 문서 작성 능력 평가에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처음에 만들어봤던 그 문서 기억나시죠? 어떤 문서였죠? 처음에 첫 시간 했던 그 문서가 바로 뭐였냐면, 여러분들 94쪽에 나오는 문서 기억하시나요 혹시? 90쪽에 나오는 문서, 그걸 만들어 보셨었죠. 그 문서가, 그런 문서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 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90) 쪽에 나오는 내용 때 첫 번째 했던 첫 시간에 했던 그 문서를 기억을 잘 더듬어 보시면 요거 기억나시죠? 처음 했던 거 요걸 만들어 보셨었죠. 처음에 열심히 만들어 보셨어요. 바로 이제 그 제목을 갖다가 이제 한번 만들어 보셨으니까, 요 제목을 스스로 운전하는 자율주행차라는 제목을 여기다 만들어 보죠. 세 번째 페이지에다가 제목만 일단 쓰시면 돼요. 스스로 운전하는 자율주행차라고 써주세요. 이렇게 제목을 입력하셨고, 그 이하 이제 문서를 쭉 작성해 보셨었죠? 이렇게 그거 바로 그 내용이에요 지금. 자, 문서를 작성했다 치고 여기다가, 그죠?
여기 제목 스스로 운전하는 자율주행차 제목만 일단 입력해 주세요. 제목에다가 우리 그 혹시 기억하실런지 바로 뭐냐면 제목을 만들어 주셨고 제목에다가 자율주행이라는 책갈피를 넣었던 기억이 있죠. 그 책갈피를 일단 넣어보도록 할게요. 책갈피를 갖다가 자율주행으로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 숫자 앞에다 컷을 찍어 주시고 숫자 앞에다, 그런 다음에 여기다 책갈피를 넣어주고 싶어요. 어떻게 하시는 거였죠? 입력에 책갈피 가셔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책갈피 이름은 뭐요? 자율주행 라고 적어줘요. 책갈피 이름 자율주행 입력하고 넣기 단추 눌러주시면은 이제 요 자리에 책갈피가 들어간 거죠. 이렇게 됐어요.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 페이지에다가 이제 하이퍼링크를 걸 수 있는 준비를 이렇게 만들어 준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일단은 제목을 작성하시고 제목의 앞에다가 자율주행이라는 책갈피를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다시 두 번째 페이지로 다시 돌아와서 이 그림에다 대고 클릭하셔요. 이 그림을 클릭하면 뭐가 나오는 거냐면 클릭하면은 여기로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가 책갈피를 꽂아놨던 그곳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걸 해주기 위해서 자, 그림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입력으로 가시면은 약간 오른쪽쯤에, 가운데서 약간 오른쪽쯤에 뭐가 있을까요? 하이퍼링크라고 있죠. 입력 탭에 하이퍼링크를 들어가 주세요. 요 그림 클릭하고 입력 탭에 하이퍼링크를 들어가셔가지고 하이퍼링크 대화 상자가 열렸죠. 여기서 뭘로 하셔야 될까요? 지금 연결 대상이 이런 식으로 연결할 수가 있어요. 얘를 클릭하면 어떤 파일을 뜨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웹 주소를 뜨게 할 수도 있고, 웹사이트가 그 전자우편으로 연결되게 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뭐냐면 한글 문서예요. 하이퍼링크 대화 상자에서 연결 대상을 한글 문서로 놔주세요. 한글 문서로 놔주시면 여기 책갈피에 보면은 자율주행 책갈피가 보이죠. 미리 이제 책갈피를 만들어 놨죠. 그래서 자율주행 책갈피를 클릭하시고 넣기 단추를 눌러 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 그림에는 뭐가 된 거죠? 하이퍼링크가 설정된 거예요. 이로써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한번 자, 링크를 제대로 걸으셨다면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겠다 그러시면은, 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요 링크가 걸린 객체를 싹 갖다 대면은 손가락 모양이 나와요. 손가락 모양이 나온 상태에서 요 그림을 클릭하시죠. 클릭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커셔가 책갈피를 꽂아놓은 그곳으로 넘어가요. 이렇게 되면 된 거죠. 이제 하이퍼링크 걸어놨죠. 링크를 제거를 하고 싶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링크 제거하고 다시 하고 싶어. 링크 클릭, 여기 링크가 걸린 객체를 클릭하고 입력 탭에 하이퍼링크로 다시 들어가셔가지고 뭘 해주시면 될까요? 링크 지우기 하시면 돼요. 링크 지우기 하시면 링크가 지워져요. 링크를 지워주시고 다시 이제 해보시면은 되겠네요. 그죠? 링크 지우기 하고 다시 해볼게요. 지웠어요. 이제 링크가 해제가 된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고 다시 이제 링크를 걸고 싶은 그림을 클릭하고 입력에 하이퍼링크 가셔가지고 어디로 간다? 연결 대상은 우리는 한글 문서요. 한글 문서로 놓고 한글 문서로 가니까 뭐가 나와요? 책갈피와 자율주행 책갈피 보이죠? 그래서 먼저 책갈피가 표시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율주행 책갈피를 클릭하시고 넣기 하시면 링크가 설정이 된 거죠. 자, 링크를 걸어 보셨다면은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게 바로 이제 밑에 나오는 내용이죠. 바로 이 목록들이죠. 1번, 2번, 3번 나오는 목록들입니다. 요거는 이제 도형과 글상자를 가지고 조합해서 만들어주는 건데, 왼쪽에 있는 애들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죠? 여기 나와 있죠. 직사각형과 타원을 가지고 조합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 먼저 만들어 주셔야 될까요? 순서상 직사각형, 그러니까 타원 밑에 깔린 직사각형을 먼저 만들어 줘야 되겠네요. 자,
입력에 그리기도 꾸러미 가셔가지고 직사각형을 갖다 클릭하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대강 그려요. 대강 그려주고, 요 친구도 마찬가지로 요 사각형을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사이즈는 어떻게 돼요? 요 직사각형의 사이즈는 뭐라고 나와있죠? 12에 8, 즉 너비는 12이고 높이는 얼마? 8이죠. 8로 주시고, 색깔은 마찬가지로 임의의 색깔 주시면 되겠습니다. 색상이 따로 안 주어져 있으면은 그냥 임의의 색상을 주세요. 전 요 색깔을 줄게요. 설정 누르시고. 그래서 사각형이 들어갔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타원이 들어가겠네요. 타원이 들어가요. 타원은 여기 이제 입력 탭에 이제 여기서 그리기도 꾸러미에서 이제 그릴 수가 있죠. 타원을 갖다가 이렇게 마찬가지로 타원도 대강 그려요. 이렇게 대충 그려주시고, 어떻게 해요? 이제 타원을 대충 그렸다.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요. 가셔가지고, 자, 사이즈 보니까 어떻게 돼요? 타원의 사이즈 여기 나와있죠. 얼마요? 12에 12 맞죠? 너비 12에다 높이 12를 주시라는 거죠. 자, 이거는 기본 탭에 가셔가지고 너비 12에다가 높이 11 줄게요. 그리고 채우기 색은 무슨 색? 흰색, 하양이에요. 채우기 보니까 면 색깔이 하양으로 되어 있죠? 흰색으로 되어 있어요. 하시고 설정 눌러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타원이 들어갔죠. 자, 타원을 넣으신 상태시고, 여기까지는 아까 배우셨던 대로 하시면 되는데, 자, 바로 이거죠. 보니까 타원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타원 안에 글자가 들어가 있어. 숫자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숫자. 일단 아까 글상자를 이용해서 글상자에다 글씨를 쓸 수가 있었는데, 지금 그린 건 글상자예요, 아니에요? 글상자가 아니죠. 아직은 글상자가 아니에요. 근데 자, 여러분, 글상자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일반 도형을 그리셨다. 일반 도형을 가지고 글상자로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느냐, 이거는, 자, 이거 많이들 까먹으시는데, 요 일반 도형죠. 지금 일반 도형 타원인데, 타원을 갖다가 글상자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거는 도형에 대해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세요. 우클릭을 하시면 뭐가 나오냐면 여러가지 메뉴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뭐가 있죠? 도형 안에 글자 넣기를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얘가 타원이 글상자로 바뀌어요. 다시 한번 되돌리기 하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타원을 일반 도형으로 집어넣으셨어요. 그리고 크기하고 채우기가 다 해놨어. 그리고 여기다 숫자를 써주셔야 돼요. 글자를. 그죠? 이거는 저 타원에 대해서 마우스 우클릭하시고 나오는 메뉴에서 무엇을? 도형 안에 글자 넣기를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얘가 도형 안에 뭐가 생겼죠? 커셔가 생겼어요. 이 말은 이 도형이 뭐가 된 거예요? 도형이 글상자로 바뀐 거예요. 즉 일반 도형을 글상자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이렇게 글상자로 바꿔놓은 다음에 여기다 일자를 써주시고, 일자 썼죠? 숫자, 아라비아 숫자 1번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일자는 이렇게 편집해 주시면 되겠죠. 일자는 서식이 어떻게 돼요? 보니까 글꼴 도둠 20포인트 정렬 수평 수직 가운데 맞춤을 해달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이렇게 얘를 갖다 일단 블록을 잡거나 타원 객체를 조절점을 나오게 한다거나 해가지고, 자, 여기서 이제 글꼴을 이제 모든 글꼴로 놓으시고, 도둠으로 주시면 되겠죠. 도둠으로 주시고, 도둠이 있다. 도둠 주시고, 얼마? 20포인트 주시고, 그죠? 그리고 가로 가운데 맞춤이야. 그리고 수직 맞춤은 돼 있죠, 이미. 자, 요 글상자 객체
글상자로 바뀐 요 친구를 갖다가 우클릭하시고 개체 속성을 들어가 보시면 뭐가 나올까요? 자, 글상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뭐가 나오냐면 글상자 탭이 나와요. 글상자 탭에서 보면은 세로 정렬이 가운데로 되어 있죠. 이미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확인만 해주시면 되겠고, 설정 눌러주면은 된 거죠. 이렇게. 이거는 이제 글상자를 이용하라고 딱 나와 있죠. 아예 글상자를 이용하시는 거고, 글상자는 아까 뭐였죠? 글상자는 얘였죠. 입력에 요 그리기 꾸러미에서 첫 번째 거가 바로 이제 글상자예요. 가로 글상자를 일단 요거는 사이즈가 따로 정해진 게 없어요. 그래서 일단 눈대중으로 일단 그려 넣어 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글상자가 들어갔죠. 글상자를 넣어주시고 여기서 써주세요. 라이다 써주시고 콜론 찍어주고 또 뭐냐, 그래서 이제 주변 환경 360도 인식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 종류, 점선 또는 파선 주라고 되어 있네요. 선 종류 먼저 바꿔볼게요. 지금 현재는 이제 뭘로 되어 있죠? 그냥 글상자 테두리 선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실선으로 되어 있어요. 실선을 갖다가 파선으로 만들어 달라는 건데, 이것 또한 요 글상자 개체에 대해서 우클릭 하시거나 아니면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개체 속성을 들어가시는 거죠. 개체 속성 들어가셔가지고 선의 모양을 바꿔주고 싶어요. 개체 속성 선택에 가셔가지고 종류를 갖다가 지금 보면 뭘로 되어 있죠? 실선, 이렇게 되어 있는 실선을 갖다가 여기 드랍 버튼 클릭해 보면 여기 이제 선의 종류가 보여요. 여기서 파선을 고르시면 돼요. 여기 이제 그 하나 둘 셋 세 번째 거가 파선이요. 점선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 파선이 좀 더 모양이 가깝겠죠. 파선을 적용하시고 일단 종류를 파선으로 바꿔볼게요. 파선 바꾸고 설정 눌러주니까 파선이 들어가긴 했죠. 파선 들어갔죠.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제 그죠? 파선을 좀 더 강하게 주고 싶어. 좀 살짝 강하게 주면은 파선을 좀 더 강하게 주고 싶으시다면 그때는 자 다시 이제 요 개체에 대해서 우클릭 하시거나 해서 다시 이제 개체 속성 들어갈 수 있죠. 개체 속성을 들어가셔가지고 굵기 지금 현재 뭘로 되어 있죠? 0.12로 되어 있죠. 이걸 갖다 살짝 올리세요. 굵기를 갖다가 얼마로 할까요? 0.2 정도? 0.2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굵기 0.2mm 정도로 0.1였는데 0.2mm 정도로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강하게 들어갔죠. 굵기를 조금 이제 여기 선의 두께를 살짝 두껍게 해주시면은 이제 돼요. 0.4? 네, 0.4 정도로 이렇게 0.4 정도로 주니까 좀 더 강하게 들어갔죠. 파선이 좀 더 세게 들어갔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두께를 좀 조절해 주시면 파선의 두께를 갖다가 조절할 수 있어요. 파선의 두께와 간격이 조절이 되는 거고, 저는 다시 이제 2 정도로 이렇게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0.1로 조정되었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채우기 갖다가 뭐라고 되어 있죠? 채우기를 갖다가 색없음, 즉 투명으로 해달라는 얘기죠. 투명, 색이 없는 거예요. 얘들은 흰색이 채워져 있긴 한데 흰색이랑 투명은 엄연히 다른 거죠. 흰색은 색이 있는 거예요. 투명은 아예 색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투명으로 바꿔주고 싶다면, 자 보세요. 요 개체를 또 우클릭 하시거나 해서 개체 속성을 들어가시는 거죠. 개체 속성 들어가셔가지고 선택해서 선 모양 바꿔놨죠. 그리고 채우기 가셔가지고 채우기에 보면은 색 채우기 없음 있죠. 색 채우기 없음을 하시거나
색을 선택하시고 면색에서 색 없음을 하시거나 둘 중 하나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면색이 없음이 되는 거예요. 투명이 되는 거예요. 투명. 그러니까 주의하실 점은 흰색과 투명은 엄연히 다른 거라는 거. 투명은 아예 색이 없는 거고 흰색은 색이 있는 거고. 설정 눌러주시면 이렇게 투명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까지 한번 선의 모양 바꿔보시고 개체 속성에 가셔가지고 선의 모양 이렇게 설정, 파선에다가 굵기 살짝 조절해주고 채우기 가셔가지고 색 채우기 없음 또는 색의 면색 없음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분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글꼴이 뭐로 되어 있죠? 도돔 18포인트, 그러니까 라이다 콜론 주변 환경 360도 인식을 갖다가 글꼴을 도돔 18포인트로 해달라는 거고, 마찬가지로 수평 수직 가운데 맞춤을 해달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블럭을 잡아도 좋고 이렇게 요 개체를 클릭하셔가지고 조절점이 나오게 하셔도 좋고 둘 다 가능해요. 이 상태에서 이제 그 글꼴은 도돔 18포인트 함정바탕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글꼴을 일단은 도돔으로 해주세요. 도돔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사이즈는 18포인트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가로 가운데 맞춤만 해주시면 되겠죠. 수직 가운데 맞춤 마찬가지로 돼있죠. 돼있으니까 개체 속성에 가셔가지고 글상자 탭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세로 정렬을 갖다가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1번 세트가 만들어졌어요. 이제 그죠? 1번 세트가 만들어졌고요. 여기까지 만들어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 3번은 어떻게 하시면 되는 거냐면 미리 말씀드리면 1번 세트를 복사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여러분들 교재에 86쪽에 보세요. 86쪽. 86쪽에 보면은 86 이런 내용이 나왔을 거예요. 이제 여기 하나 만드셨죠.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얘죠. 라이다 이거 만들어 놨죠. 이걸 갖다가 세 개 다 선택한 다음에 Shift 키 누른 채 클릭하시면 다 선택돼요. 이 상태에서 이거를 카피하는 거예요. 컨트롤 Shift 키를 누른 채 아래로 드래그해서 복사를 해서 똑같은 놈을 3개 세트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복사기 붙여넣기 하시면은 복사기 하시면 이제 여기 복사된 내용 중에 보면은 이 글꼴 서식과 도형에 들어간 서식 있죠. 뭐 파선에다가 뭐 채우기 없으면 그런 거 다 같이 다 복제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 내용만 알맞게 바꿔주면 돼요. 이제 2번, 3번 각 내용에 맞게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삼각형의 색깔 서로 다르게 바꿔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잠시 요거 이제 복사하는 거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